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소리의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나는 수민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그 순간 문득 열린 방문 틈으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스쳤다. 지은아. 이게 무슨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내 심장은 영원히 멎어버린 듯 했다. 그 밤, 내 모든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나는 지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강남의 사무실로 향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 중 하나. 하지만 내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나는 여자를 사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수민을 사랑했다. 우리 오랜 친구,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던 그 수민. 그녀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심지어 K-드라마처럼 로맨틱하게 그려지는 사랑조차 이성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 틀을 부수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았다. 그날은 수민의 생일 파티였다. 우리 둘이서만 보내기로 한 소박한 파티. 수민의 집은 종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한옥 스타일의 리모델링된 공간으로 마당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차려주셨다. 김치찌개에 비빔밥, 그리고 수민이 좋아하는 불고기. 지은이 오면 집이 밝아져. 너희 둘이 항상 함께라니 정말 가족 같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이미 요동쳤다. 수민은 내 옆에 앉아 와인을 따라주며 속삭였다. 오늘은 우리만의 밤이야. 엄마는 일찍 주무실 거야. 파티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대학 시절 추억을 꺼내며 BTS 콘서트에서 함께 울던 날을 이야기했다. 수민의 눈빛이 내게로 향할 때마다 내 심장은 K-팝 아이돌의 비트처럼 빨라졌다. 한국 문화에서 우정은 소중하지만 그 경계를 넘는 사랑은 여전히 위험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처럼 국경을 넘는 사랑조차도 결국 이성애의 로맨스였으니까? 우리는 그 밤 와인을 마시며 춤을 췄다. 수민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세상이 멎는 듯했다. 지은아,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의 어머니는 홀어머니로 남편을 일찍 여의신 후 수민을 홀로 키우셨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제사상 차리기, 명절 음식 만들기, 그리고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무거운 사랑. 수민은 그런 어머니 아래서 자라며 항상 좋은 신랑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엄마는 나한테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한다고 하시지만 나, 지은이 너처럼 느끼는 것 같아. 수민의 고백에 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였다. 밤늦게 물 한 잔 마시러 나오신 모양이었다. 번개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민아, 너 미쳤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나는 얼어붙은 채 수민의 손을 놓지 못했다.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사랑.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이런 건 용납되지 않아. 지은아,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그 밤, 나는 비를 뚫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산도 없이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내 휴대폰에는 수민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나 설명하게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내 비밀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이제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흐트러진 마음을 비추는 듯 했다. 수민에게서 온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마침내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화가 나셨어. 하지만 너 포기할 수 없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버스킹을 하는 그곳. 수민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제 일, 엄마한테 솔직히 말했어. 처음엔 소리 지르시고 나 때리려고 하시더라. 하지만 결국 울면서 안아주셨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한국의 어머니들, 특히 50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세대. 정말.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쉬운 게 아니야. 엄마는 지난밤에 아빠 사진 보며 울었어.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대. 그 말을 떠올리신 것 같아 우리는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내 비밀, 그녀의 비밀, 그리고 우리 사랑의 미래. 창밖으로 보이는 홍대의 그래피티 벽이 우리처럼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민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게가 느껴졌다.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다. 차향이 은은한 그곳, 한지문이 스치며 바람소리를 내는 공간.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수민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직장, 가족, 이웃들. 모두가 비웃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제사 때의 슬픔, 명절의 그리움처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민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증명해봐요.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면 나한테 보여줘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셨다. 그 안에 가족 모임에 데려와. 내 친구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해봐. 그럼 인정할게. 그 한 달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수민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추석을 앞둔 저녁, 어머니의 친척들이 모인 자리.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이 피는 그곳에서 우리는 친구로 위장해야 했다. 하지만 수민의 사촌 누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수민아, 지은 씨랑 언제 결혼할 거야?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웃음이 터졌지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울었다. 이게 사랑인가 봐, 지은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 그러나 진짜 고통은 그 후에 왔다. 수민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목격한 모양이었다. 레즈비언 커플지라는 속삭임이 퍼지자 수민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수민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한국의 직장 문화, 위계와 체면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위협이었다. 수민은 점점 지쳐갔다. 지은아, 나 엄마 말씀대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까 봐.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수민의 배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왔다. 그건 추석 연휴 중이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시골 고향,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갔다. 산맥이 둘러싼 그곳, 단풍이 물든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다시 가까워지는 듯 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한 저녁,
마당에서 구워 먹는 고기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 여기서 지내다 보니 가족 같지? 다음 명절에도 와요. 그 말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수미는 조용했다. 그녀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연휴 마지막 날, 우리는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솔길, 멀리서 들려오는 민요 소리가 한국의 전통을 상기시켰다. 수민이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지은아, 나 결심했어.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왜? 엄마가.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나 자신 때문이야.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커. 게다가 엄마가 병원에 다니시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돌봐? 이런 사랑으로 엄마를 더 아프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쌓아온 감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며 서 있었다. 수민아, 그게 배신이야.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다니.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야.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 그녀는 등을 돌리고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산맥이 나를 둘러싼 듯한 그 고독 속에서 한국의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잔인했다. 가을 단풍은 피처럼 붉었고 바람은 내 비밀을 산으로 흩날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K-뷰티처럼 완벽한 외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같았다. 나는 수민의 SNS를 훔쳐봤다. 그녀는 웃는 사진을 올렸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프로필에는 명절 사진이 가득했다. 가족의 화목함을 과시하는 그 사진들 속에 우리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러나 삶은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우연히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홍대 클럽 지하, 무지개 깃발이 걸린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나도 친구 엄마한테 들켰어.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 그들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소주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한국의 밤문화, 클럽의 비트가 우리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 했다. 그 모임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우팅의 의미를 깨달았다. 숨기지 않고 당당히 사랑하는 것. 수민과의 재회는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명동거리,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는 그곳. 나는 우연히 그녀를 봤다. 수민은 홀로 서서 핸드폰을 보며 울고 있었다. 수민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봤다. 눈물이 얼어붙은 듯한 그녀의 얼굴. 지은아. 나 후회해. 엄마가 이제 이해해 주셨어.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면서 LGBT에 대해 배우셨어. 어머니의 변화. 믿기지 않았다. 수민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가 말하셨어. 수민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불행해. 지은 씨를 다시 데려와. 하지만 내가 너무 늦었어. 우리는 눈 속에서 서로를 안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늦지 않았어. 사랑은 기다림이니까. 하지만 그 안기 속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처. 한국의 겨울처럼 추운데 아름다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봄이 오는 3월,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핑크빛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 한국의 사계절 중 가장 로맨틱한 풍경. 수민과 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주변 커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지은아, 우리 영화 찍자.
우리만의 드라마, 수민의 말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그 사진 속 우리 미소는 진짜였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더 감동적이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 올린 음식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다. 된장찌개에 잡채, 그리고 특별히 만든 레인보우 케이크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 지은 씨, 미안했어요. 내가 무지했어요.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 문화,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힘. 어머니는 책 한 권을 건넸다. 한국의 퀴어 히스토리라는 제목. 이걸 읽고 배웠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랑이 예로부터 있었대.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위협받았다. 수민의 전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던 민준. 그는 수민의 SNS를 보고 연락을 했다. 수민아, 아직도 날 사랑하지? 그 여자랑은 장난이잖아. 이민준의 메시지는 점점 집요해졌다. 그는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레즈비언. 그건 트렌드일 뿐이야. 진짜 사랑은 남녀 사이지.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편견이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들었고 소문은 폭발했다. 수민은 흔들렸다. 지은아, 민준이가. 옛날 생각나. 엄마도 남자랑 맺어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또 배신할 거야? 이번엔 진짜 끝이야. 우리는 다퉜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홀로 택시를 탔다. 한강 다리 위에서 물결을 보며 자살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수민이가 울고 있어? 와서 봐. 어머니의 집으로 간 나는 수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봤다. 미안해. 민준이 차단했어. 너만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의 괴롭힘, 사회의 압박, 우리의 두려움. 어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이제 내가 나서겠어. 경찰에 신고할게.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서 함께 싸우자. 어머니의 결의는 우리를 감동시켰다. 한국의 여성들, 특히 어머니 세대의 강인함. 제사 때의 인내처럼 사랑을 지키는 그 힘. 여름이 다가오자 우리는 작은 승리를 거뒀다. 민주는 경고를 받고 물러났고 수민의 회사는 다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는 프라이드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에서 행진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랑은 사랑이야를 외치며. 그 순간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K-팝 스타들의 커밍아웃, 드라마 속 퀴어 캐릭터들처럼. 그러나 최고조의 갈등은 가을, 수민의 어머니 건강 문제로 터졌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불렀다. 수민아, 지은아. 나 갈 때가 왔나 봐. 하지만 후회 없어. 너희 사랑봐서 행복했어.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한국의 죽음 문화, 장례식의 슬픔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돌보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옛날 사진을 보며 웃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강원도 마을교회에서 치러진 그날 비가 내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친척들이 모였고 우리는 뒤에 서서 눈물을 삼켰다. 한국의 상례, 제사상 차림과 향불기. 어머니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우리를 위로했다. 장례 후 수민은 무너졌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돼. 엄마가 남겨준 사랑으로. 그 비극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다. 해외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로 이사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이 둘러싼 그 섬, 한국의 낙원. 작은 카페를 열어 커피와 함께 퀴어 스토리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제주의 바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명절 때는 서울로 올라가 어머니 묘를 방문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 의식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축복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수민이 말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으로 우리는 해변에서 맹세했다. 무지개 반지를 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었다. 드라마처럼 K-웨이브처럼 사랑은 국경과 성별을 넘어 퍼져갔다.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아니, 행복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 수민의 용기, 그리고 내 인내가 우리를 이어주었다. 한국의 하늘 아래 두 여자의 로맨스는 계속된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수민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이 보였다. 우리는 다시 홍대로 갔다. 클럽에서 춤을 추며 소주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수민의 핸드폰에 그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수민은 나한테 숨겼다. 나는 우연히 봤다. 그 순간 배신의 칼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민아, 왜 숨겨? 클럽 밖, 새벽거리에서 나는 소리쳤다. 수민이 울며 말했다. 그냥 끝내기 위해서. 너 믿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다음 날 수민은 사라졌다. 회사에 사직서 내고 집을 나갔다.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 엄마, 미안해요. 자유를 찾아갈게요. 나는 미치광이처럼 그녀를 찾았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X, 트위터에서 그녀의 흔적을 검색했다. 퀴어사랑 제주도행 해시태그 아래 그녀의 포스트가 있었다. 제주로 간 거였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갔다. 바람 부는 공항, 오매소리가 부르는 노래가 들려오는 그곳. 수민을 찾은 건 해변 카페였다. 그녀는 홀로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다. 수민아, 내 외침에 그녀가 돌아봤다. 지은아. 어떻게 왔어? 우리는 안겼다. 배신자. 하지만 사랑에 수민이 고백했다. 민준 만났어. 하지만 너 말고 아무도 안 돼. 엄마한테도 말했어. 지은 씨랑 갈게요라고. 어머니의 반응은 놀라웠다. 가라. 하지만 행복해야 해. 한국의 어머니,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제주에 정착했다. 작은 집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마지막으로 여름 끝자락. 우리는 어머니를 제주로 초대했다. 해변에서 피크닉, 신선한 해산물과 소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이 보니 진짜 가족이야. 그날 우리는 모두 울었다. 비극은 끝났고 인간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스토리는 한국의 변화, 퀴어 권리의 물결 속에서 빛난다.